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영국 랭커스터 왕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랭커스터 왕가는 영국 내 그 요크 왕가와 이제 대립을 하던 왕가인데 둘이서 이제 그 전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장미 전쟁이고, 장미 전쟁을 따서 그 시국을 쓴 사람이 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해서 뭐 랭커스터가와 요크가의 대립, 그다음에 그 가문의 아들 딸들의 사랑, 이런 걸 다룬 것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이게 장미 전쟁인데, 이 장미 전쟁이 일어난 것이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왕가인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전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요크가가 승리를 해서 거의 한 20년간 요크 3, 4년간 요크가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마지막 그 끝날 무렵에는 다시 랭커스터가가 승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랭커스터가의 그 요크 가문, 랭커스터가의 이제 튜더 가문이 자리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튜더 왕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원주민이라든가 이제 그쪽이 살고 있다가 1066년에 노르망디, 프랑스 북부 지방에 있던 노르망디의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복을 하면서 1066년에 이제 노르만 왕조가 성립이 되죠. 이 그 노르만디 공국, 프랑스 북쪽에 있던 노르만디 공국은 원래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던 노르만인들이 건너와서 프랑스 북부에 정착을 하면서 프랑스 왕이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해주면서 거기서 세력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프랑스 땅의 대부분을 이제 뭐 차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66년에는 드디어 영국으로 건너가서 잉글랜드를 정복을 하면서 노르만 왕조를 세웠죠. 그래서 1066년부터 약 100년간 노르만 왕조가 진행이 되다가 그 후손들이라든가 반개라는 거는 이제 모계라든가 뭐 친척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반개의 귀족인 플랜테저넷가가 왕조가 거의 한 또 150년간, 노르만 왕조 다음에는 플랜테저넷 왕가가 150년간 그 권력을 잡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또 플랜테저넷 왕가가 이제 15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 아들, 딸, 뭐 며느리, 친척, 뭐 해서 이제 반개가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그 반개 혈통인 랭커스터가와 요크가가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플랜테저넷 왕가가 한 150년 진행된 다음에는 랭커스터 왕가가 한 100년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 24, 5년간은 요크 왕가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를 하다가 그거 끝난 다음에는 다시 튜더 왕조가 돼서, 이제 튜더 왕조의 맨 끝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또 튜더 왕조가 또 뭐 한 100년간 지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혈통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독신 처녀 여왕이기 때문에 혈통이 끊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있던 그 반개 제임스 6세가 이제 영국 왕으로 와서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다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가가 이제 바로 그 직계 자식들이 이어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는 이제 직계 자식들이 뭐 죽거나 뭐 자손이 없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반계, 그러니까 뭐 딸이라든가 아니면 며느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점점 왕가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노르만 왕조가 1066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플란테저넷 왕조 150년, 그 다음에 랭커스터 왕조 100년,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전쟁 때 요크 왕조 한 25년, 그 다음에 이제 튜더 왕조 뭐 한 100년,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랭커스터 왕가는 1362년부터 1471년까지 약 110년간 지속된 왕가로서 이때 그 한 100년 동안에 세 명의 국왕이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플란테저넷 왕가의 반개 왕가로서 이 그 랭커스터 왕가의 시작은 이제 헨리 4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헨리 4세부터 해서 헨리 5세, 헨리 6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들,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4세부터 손자 헨리 6세까지가 랭커스터 왕가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헨리 4세는 재위 기간이 1399년부터 1413년까지 14년간 통치를 했고, 헨리 5세는 1413년부터 1422년까지 9년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이 있고 좀 뭐 병약하고 좀 문제가 많은 그 헨리 6세가 1422년부터 1461년까지 39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통치는 뭐 대부분 섭정이 했겠죠. 이 사람이 워낙 그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70년부터 1471년까지 한 1년 더 마지막 통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랭커스터 가문의 시작은 잉글랜드 왕 플랜테전의 왕가의 에드워드 3세가 되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3세가 그 플랜테전의 왕가 150년이 끝나는 마지막 왕은 리처드 2세인데, 그 리처드 2세 바로 전에가 에드워드 3세인데, 이 에드워드 3세가 그 프랑스와의 그 백년전쟁이 이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한 거의 10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프랑스의 왕위 계승 전쟁인 그 백년 전쟁을 시작을 한 도발을 한 왕이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3세의 자식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랭커스트 가문이 생기고 그 중에서 요크 가문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3세 이 그 백년 전쟁을 발발한 에드워드 3세의 넷째 아들, 이 사람이 바로 그 랭커스터 공작인 존 곤트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을 이어받을 수는 없죠. 장남이 왕을 주로 이어받기 때문에 이 넷째 아들인 존 곤트가 랭커스터 공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왕의 이제 넷째 아들이니까 이제 공작을 하겠죠. 높은 귀족은. 그렇지만은 왕위를 못 얻고 이 사람이 랭커스터 공작을 하면서 그 가문의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랭커스터 그 존 곤트의 아들이 헨리 4세입니다. 그 헨리 4세가 이제 그 랭커스터 왕조의 이제 시작이고,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존 곤트인데 랭커스터 공작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에드워드 플랜테전의 왕가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인 에드워드 3세의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존 곤트의 아들인 헨리 4세가 사촌이죠. 사촌인 리처드 2세를 죽이고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랭커스터 왕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리처드 2세가 바로 플랜테전의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랭커스터가의 왕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요크가를 물리치고 다시 이제 튜더 왕조로 이어지는 것도 이제 이쪽 계통인데, 이들은 주로 이제 헨리라는 명칭을 많이 쓰죠. 플랜테전의 왕가에 있던 명칭 중에서 헨리 뭐 4세, 5세, 6세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저기 그 4세, 헨리 4세, 5세, 6세가 바로 이제 그 랭커스터 왕조가 되겠고, 나중에 이제 랭커스터 왕조를 이어받은 튜더 왕조의 헨리 7세, 8세, 그다음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 뭐 이건 여자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쪽 랭커스터 가문은 전부 헨리라는 그 왕조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잠깐 25년 동안 왕족을 했던 그 요크 가문, 요크 왕조는 주로 이제 그 플랜테전의 왕조의 이것도 반기이기 때문에 그때 플랜테전의 왕조에서 쓰던 주로 이제 리처드 뭐 2세, 3세, 그다음에 뭐 에드워드 뭐 4세 뭐 이런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2세가 플랜테전의 왕가의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랭커스터로 넘어가면서 랭커스터에 의해서 죽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크가의 마지막 왕은 리처드 3세. 이 사람은 또 그 튜더 왕조의 헨리 7세에 의해서 죽죠. 그래서 요크 쪽에 리처드 2세, 3세가 랭커스터 쪽, 이제 튜더 쪽에 헨리 4세, 헨리 7세한테 죽는다. 그래서 이제 랭커스터 가문이 이제 세력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커스터 가문의 이제 시조인 존 건트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헨리 4세의 아버지죠. 1340년부터 1399년까지 59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랭커스터 공작으로 있는 기간은 1390년부터 1399년까지 50살에 즉위를 해서 9년 동안 랭커스터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뭐 아버지가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시켜준 거죠, 공작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이고 흑태자 에드워드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요크 왕가의 시조인 에드먼드
1세의 형이기도 합니다. 1359년 19살 때 랭커스터 공작인 헨리의 딸 블랑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살에 결혼했죠. 1367년 27살 때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인 백년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27살 때 이제 아버지가 에드워드 3세가 아버지 에드워드 3세가 백년 전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로 이제 건너가서 백년 전쟁에 참전을 하죠. 아버지를 따라 27살 때. 1368년 28살 때 아내인 블랑쉬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백년 전쟁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그 귀국을 하니까 조카인 리처드 2세가 즉위를 하자 그 리처드 2세의 왕의 섭정과 조언자 역할을 하지만은 뭐 관계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1371년 31살 때 저 스페인 쪽에 있는 카스티아의 왕녀인 콘스탄자와 재혼을 하게 되겠습니다. 1389년 49살 때 리처드 2세가 조카인 리처드 2세가 플란테전 왕가의 마지막 왕인 리처드 2세가 친정을 하자 이베리아 반도 이제 관계가 안 좋아서 이베리아 반도에 그 마누라가 있는 그 카스티아 왕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394년 54살 때 그 카스티아로 간 지 5년 만에 아내인 그 카스티아의 왕녀인 콘스탄자가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1396년에 59살 때 요크가의 리처드 1세가 존 곤트의 영지를 리처드 2세가 존 곤트의 영지를 몰수를 하게 됩니다. 리처드 2세가 그 잉글랜드 왕인데 그때 이제 잉글랜드는 또 아일랜드를 이제 그 지배를 하기 위해서 리처드 2세가 아일랜드 왕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영국 내 의회파가 반란을 하게 되고 이 의회파가 헨리를 지도자로 옹립합니다. 헨리가 이제 바로 그 헨리 4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 건트의 아들이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헨리의 사촌 동생인 리처드 2세가 아이고 이거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아일랜드에서 급하게 귀국을 하지만은 이 헨리와의 전쟁에서 지고 결국에는 유패를 당한 다음에 사망을 하게 처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커스가의 이 헨리가 존 곤트의 아들이 헨리 4세로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랭커스터 왕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랭커스터 왕조의 시조인 헨리 4세의 아들이 이제 헨리 5세죠. 헨리 5세는 프랑스 왕이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백년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5세가 백년 전쟁에 참여를 한 거는 백년 전쟁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그러니까 1453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죠. 1453년은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킨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메메드 2세, 모하메드 2세, 메메드 2세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서 그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하면서 한 1453년까지가 바로 백년전쟁입니다. 백년전쟁의 시작은 1337년이고 이 백년전쟁 거의 말기쯤에 이제 헨리 5세가 영국에서 프랑스를 이제 공격을 해서 상당히 이제 승리를 많이 하죠. 그 헨리 5세가 거의 이제 영국의 승리를 이끌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잔 다르크가 나타나면서부터는 이제 프랑스가 승기를 잡아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마지막 백년전쟁의 끝에는 프랑스가 승리를 하고 영국 세력이 전부 프랑스에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영국이 이 프랑스의 영토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때 이제 거의 다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국의 시작은 1066년에 그 노르만 공국의 그 윌리엄 1세가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땅에 그 영토가 많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백년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짠다르크의 활약으로 해서 프랑스 왕 샤를 7세의 승리로 인해서 프랑스에 거의 이제 뺏기고 칼레 지방만 영국의 지배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프랑스에 뺏기게 됐습니다. 이 그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인 백년전쟁의 마지막 시점에 이제 헨리 5세가 그 참전을 해서 영국을 승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1415년 그러니까 1453년에 백년전쟁이 끝났으니까 거의 한 40년 전 1415년에 프랑스의 그 아젠크루 전투에서 프랑스가 대승을 하고 발루아 왕가의 반개, 이 프랑스의 왕가가 이제 발루아 왕가죠. 이게 반개인 부르고뉴
공작과 이제 그 영국이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왕인 샤를 7세를 고립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1420년 부르고뉴 공작의 중재하에 헨리 5세와 샤를 7세가 뚜르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헨리 5세가 샤를 7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을 한다. 이게 이제 그 뚜르와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영국 왕 헨리 5세는 프랑스에 섭정이 되고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헨리 5세가 죽고 상당히 애기인 헨리 6세가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6세는 정신 박약하고 섭정들이 이제 많이 했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왕위를 하죠. 1429년에 샤를 7세가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인해서 랭스에서 대관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1453년 백년전쟁이 끝나는 해에 영국의 랭커스터 가문은 프랑스 깔레를 제외한 모든 프랑스 영토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1461년에 백년전쟁이 끝난 지 8년 후에 정신질환이 심한 헨리 6세를 그의 팔촌인 요크의 공작 에드워드가 폐위를 시키고 구금하고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백년전쟁 기간, 이거는 이제 장미전쟁 기간이죠. 장미전쟁은 이제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싸운 건데 영국의 그 왕위 계승권을 위해서 이때가 1455년부터 1485년까지, 그러니까 백년전쟁이 이제 1453년에 끝났으니까 백년전쟁이 끝난 지 2년 만인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장미전쟁을 하게 돼 있고, 이 장미전쟁의 기간 동안에 그 랭커스터 가문의 그 헨리 6세가 정신질환이 있는 헨리 6세가 요크 공작인 에드워드한테 폐위를 당하고 처형이 되는 걸로 랭커스터 가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